조병과 신세계로.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전세금 재산분할 시 전세 계약 끝나고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전세금 재산분할 가능하죠? 어떨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네네. 전세금 반환 채권 네. 역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네. 뭐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뭐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계약 끝나고 뭐 받는 걸로 이제 합의하신다면 협의만 된다면 뭐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유책이 명백한데 재산분할에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이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재산분할을 할 때 유책 배우자가 아닌 내가 유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글쎄요, 이것도 뭐 상대방의 유책이 명백하다면 사실상 이제 위자료에는 당연히 유리한 정황이죠. 근데 재산분할에 뭐 직결되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인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는 하니까 네, 우선은 그 정도로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게 유책 배우자면 재산분할도 당연히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유책성은 위자료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재산분할은 유책성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뭐 아니면 유책자가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재산 형성에는 막대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은 그 막대한 기여를 한 유책 배우자가 거의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지 되세요. 네, 부부 사이에 공동 명의면 반반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동 명의 부동산이면 뭐 이게 어떻게 형성됐든지 상관없이 그냥 재산분할 반반이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네. 재산분할을 할 때 저희가 기여도라고 하죠. 얼마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판단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명의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반반씩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상간녀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맞는 증거는 다 있는데 라고 하셨어요. 네, 우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이제 법원을 통해서 통신사들의 사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름 모르지만 전화번호 알고 있으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변호사가 되고 싶었나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김규리 변호사, 왜 변호사가 되고 싶었나요? 글쎄요. 원래 사실 살아가면서 뭐 문과라면 한 번쯤 변호사를 한 번쯤은 꿈꾸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사람들과 좀 소통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곰곰이 이제 나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들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변호사의 많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김규리 변호사 사람 대하는 거나 이제 소통하는 거나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결혼식은 했고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는 둘 중 한 명이 관계를 끊겠다고 통보하는 거로도 관계가 끝나나요? 합의서는 절대 안 써준다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혼인데 사실혼을 한쪽이 우리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꼭 합의서를 써야 하는지 이거를 물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글쎄요, 사실 뭐 합의서를 꼭 굳이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이야기해서 이제 끝나기로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실체가 사라진다면 그렇죠. 파기가 됐다고 봐야 되죠, 사실. 네, 그래서 네. 사실혼은 한쪽이 우리 끝났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나는 사실혼 끝났다는 합의서는 못 써주겠어 이렇게 해도 내가 사실혼 끝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이제 보면은 결혼이라는 건 정말 그냥 어리석기만 한 걸까요? 만화 보다 보면 남자가 여자 때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무서워서 여자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토리 중에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에 관한 사연이 많아서 결혼하면은 꼭 이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드시지만 우리 사무실에도 결혼한 변호사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러분. 김규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혼이라는 건 그냥 어리석기만 한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 않죠. 비율적으로 보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갈등 상황에서 한쪽이 화르르 하는데 이쪽도 같이 화르르 하고 서로 막 이 감정이 고조되면서 그 갈등을 폭력적으로 표출하게 되면 한번 그런 폭력적인 부분이 표출이 되면 이후에는 점점 더 그게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면 처음 갈등 상황에서 그거 해결하시는 방법 좀 대화로 하신다던가 뭐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산 분할 시 감안하는 혼인 기간에 사실혼 기간도 포함되나요? 혼인 신고를 바로 안 하는 경우에 라고 물으셨는데 네, 당연히 사실혼 기간도 재산 분할 이제 하는데 혼인 기간 오래될수록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당연히 되세요. 만화 보면 각색했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도 저렇나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저희 만화는 그러니까 저희 웹툰에 올라오는 스토리는요 실제보다 한 몇 단계 순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김규리 변호사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네. 늘 현실이 더 가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을 그대로 이 웹툰 이제 인스타에 그 스토리를 올리면 저희 제재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순화해서 아름다운 스토리로 사실은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 유책으로 파혼 시 지급한 예물, 예단, 혼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파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아직 약혼 단계신 것 같은데, 네. 상대방 유책으로 파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물, 예단, 혼수? 물론 당연히 이제 상호 이제 합의가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파혼의 경우 한쪽이 명백한 유책이다. 그러면은 예물, 예단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유책인 사람은 예물은 돌려받지 못해요. 혼수, 뭐 가정가구 이런 거는 구입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뭐 가정가구를 이렇게 구입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금전배상을 하라 이거는 인정은 안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유책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하실 수 있고요. 네, 상담하고 싶으면 그냥 방문하면 되는 건가요? 대형 로펌들은 작은 사건들은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저희 대형 로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이혼 사건에서는 제일 큰 대형 로펌이긴 합니다만, 네, 상담하고 싶으시면 저희 전화를 주셔서 저희 실장님하고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직접 만나고 싶으시면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약을 안 하면 상담은 좀 저희가 예약 시간이 꽉 차 있으면 상담은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래서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사건은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혼 소송에서 작은 사건이 어디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또 이혼이라고 하는 게 뭐 몇 번이나 하겠어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고 싶을 경우 증거로 녹취나 영상을 남겨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규리 변호사? 네, 우선 뭐 폭언, 폭행 다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증거로 녹취나 영상 있으시면 좋고요. 네. 아니면 뭐 통상적으로는 뭐 진단서나 아니면 뭐 신고 내역 같은 네. 걸로 좀 증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가정폭력에 대해서 증거는 있으셔야 됩니다. 녹취, 영상, 뭐 사진, 진단서,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증거는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면접 교섭권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하셨네요. 네. 뭐 면접 교섭권 같은 게
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를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 네. 뭐 사전 처분이든 뭐 결정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몇 월부터 이제 실행한다라는 게 좀 명시되어 있는 편이기는 한데 네. 바로 사실상 정해진 일시, 방법, 네. 장소에 따라서 사실상 바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죠. 통상적으로는. 네, 그래서 확정되면 이후에 진행하시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결정 나오자마자 당사자 사이에 합의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 중인데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만 되었을 경우 공증받아 놓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공증을 해주셔야 효력이 있고요. 네, 명의가 시어머니 명의면 남편이 이걸 나눠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네. 남편 명의가 아니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고 이제 마무리하실 생각이시면 시어머니도 같이 공증 사무실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간자 소송을 외도 사실을 안 후 6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6개월이 지나면 못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약간 상간자 소송이랑 이혼 소송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헷갈리신 것 그죠? 같아요. 네, 그럼 상간자 소송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상간자 소송은 안날로부터 3년까지도 네, 3년.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서 이혼을 청구하실 때가 안날로부터 6개월 저희가 그렇죠? 제적 기간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정행위가 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좀 계속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네. 안날로부터 6개월, 우리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 이혼 소송은 제기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양육권 되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혼하시면서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걸로 하셨었나 봐요. 이거를 되찾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이가 누구랑 있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한 번 정해진 친권 양육권 다시 되찾는 거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나이도 중요하고 지금의 양육 상황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아이의 의사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상담을 받으시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질문 답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김규리 변호사 어땠나요? 오늘 첫 나방?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사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갔네요. 네, 전혀 긴장한지 모르겠고 너무 답변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라방 정말 수고했고요.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